그래서 이제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문제들이 나오겠죠.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내는 편입니다. 어렵지도 않고요. 일단 이런 문제죠. 갑이 표유자에게 의사를 표시하면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여러 개의 단계를 걸치게 되는데, 가장 중심적인 단계는 발신이 이루어졌고 을에게 도달하게 된다 이거고. 자,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도달하게 되면 뭐죠? 효과가 생깁니다. 그러면 원칙이 도달주의인데, 도달의 개념이 뭐냐면 상대방 집의 영역 내에 진입을 하고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알 수 있는 상태, 요지 가능한 상태에 놓이면 그때 뭐죠? 도달된 거고요. 조심할 것은 요지 가능하기만 하면 되고요. 뭐까지는 필요 없냐면 요지 알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는 결과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요 사이에 사정이 변경됐어요. 다시 말하면 사망을 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도달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뭐가 생기죠? 효과가 생기고요. 또 도달이 되면 효과가 생긴다는 말은 도달된 후에는 뭐 할 수 없어요? 철회할 수 없지만 도달하기 전에는 뭐 할 수 있죠?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는 게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발신주의죠. 일단 사원총회 소집 통지는 발신주의를 취합니다. 두 번째, 답장이 발신주의인데, 따라서 최고에 대한 답장인 확답은 일반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고요. 청약에 대한 답장인 승낙은 뭐죠? 발신주의를 취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요지 가능성이 지배 영역 내 진입하고 요지 가능성이 있으면 도달되게 되는데, 누가 입증을 하느냐? 도달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게 되는데, 문제는 도달을 입증하는 것이 대단히 뭐죠? 어렵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내용 증명 우편이 필요하고 등기 우편이 필요하죠. 왜 그러냐면 내용 증명 우편이나 등기 우편이 발송이 됐다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을 해주고요. 발송도 됐고 그것이 단송되지 않고 있다는 거, 되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것까지 입증이 되면 도달된 것으로 뭘 해주냐면 간주를 해준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이에 반해서 일반 우편의 경우에는 보통 우편에 대해서는 도달에 대해서 추정료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죠. 추가로 할 것은 첫째, 공시송달. 공시송달은 언제 하는지만 알면 됩니다. 과시 없이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거나 또는 상대방의 소재를 모르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하게 된다. 모르는 경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령 능력이죠. 모든 제한 능력자는 수령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제한 능력자가 받더라도 뭐 되지 않냐면 도달되지 않죠. 다만 주의하실 것은 첫째, 상대방 측에서 제한 능력자 측에서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뭐죠? 가능하고요.
또 법정 대리인이 안때에는 뭐가 되냐면 도달이 된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끝이죠. 이 정도가 의사표시 효력 발생과 관련해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문제를 보죠. 25번이죠.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간은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1. 수신인 기재가 명료하지 않아요. 그러면 요지 가능성이 결여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편지가 왔는데 이름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면 손에 들고 있더라도 뭐 하겠습니까? 안 뜯어보겠죠. 따라서 요지 가능성이 결여가 되기 때문에 도달되지 않고요. 따라서 서신을 개봉하지 않았더라도 의사표시의 도달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X. 답은 뭐죠? 1번인 거죠. 2번 서신이 당사자가 아닌 동거의 가족에 전달됐어요. 동거하는 가족에 전달된 것도 상대방 지배 영역 내에 진입한 것이니까 도달된 것으로 보고요. 3번 격제자 사이의 계약의 승낙입니다. 청약에 대한 답장의 승낙은 뭐죠? 발신주의니까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가 아닌 발송한 때에 된 때에 성립한다. 5 맞는 점이죠. 4번 공시 성돌에 의한 의사표시는 게시한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때 효력이 생긴다. 맞는 점인데 중요하진 않고요. 5번 표의자가 발신한 후 사망한 경우에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6번이죠. 의사표시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의사표시의 수령자가 무능력자이면 제한 능력자이면 도달되지 않는다. 맞죠. 수령 무능력자가 받더라도 원칙적으로 뭐 되지 않습니까? 도달되지 않습니다. 2번 상대방이 이유 없이 고의로 수령을 거절해도 도달이 된다. 맞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면 도달된 것으로 간주가 되죠. 3번 무권 대리인은 상대방의 최고란 경우 최고에 대한 답장인 확답은 뭐죠? 발신주의니까 최고를 한 경우 최고에 대한 확답은 발신주의에 의한다. 맞는 질문이죠. 4번 의사표시가 사고에 의하여 연착한 경우 표의자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는다. X죠. 누가 불이익이죠? 표의자가 불이익이겠죠. 답은 4번입니다. 5번 발신 후 도달 전에 그 의사표시를 철회하여도 유효하다. 다시 말하면 도달돼서 효과가 발생했으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죠? 철회할 수가 없고요. 발신 후 도달하기 전이라면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5번도 맞는 질문이네요. 넘기셔서 27번입니다. 의사표시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그 효력이 생긴다. 원칙이 뭐죠? 도달주의죠. 2번 의사표시가 과실로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자 공시송달은 언제 하냐면 과실 없이 상대방을 모르는 경우 상대방의 소재를 모르는 경우죠. 뭐가 없어야 돼요? 과실이 없어야 돼요. 따라서 과실로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할 수가 없으므로 의사표시는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X가 되죠. 3번 의사표시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사정 변경이라 하시는데 가장 극단적인 사정 변경이 뭐예요? 죽은 거죠. 그잖아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아들내미가 뭘 잘못했어. 너가 그랬지 했더니 엄마 나 죽어도 아니야. 그러잖아요. 그죠? 죽어도 아니라는 말은 뭐 그죠?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지금 뭐예요? 죽어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유가 있더라도 뭐죠?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겁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발신할 때는 대리권이 있었는데 도달하기 전에 대리권이 소멸하면 그 의사표시는 무권들이다 X예요.
왜요? 죽어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니까 대리권이 없어지는 것도 뭐예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고요. 뭐 제한 능력자가 돼도 뭐죠?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고. 어떻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요? 죽어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겁니다. 그거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3번은 답이 아니고요. 4번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는 그 효력을 잃는다. 맞는 질문이죠. 이건 우리가 계약부에서 할 얘기인데 다시 말하면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이 돼야 계약이 뭐죠? 성립하게 되는 거죠. 5번 의사표시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의 제한 능력자인 경우 수령 무능력자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에 대항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 됩니다. 자, 28번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4번 질문 보시면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가 된 경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법정 대리인이 통지 사실을 알기 전에는 의사표 효력이 없다. X.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답은 뭐죠? 4번이죠. 나머지 문들은 반복적입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29번이죠.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 또 나와 있죠. 2번.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한 후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행위 능력을 상실하면 그 의사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X.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4번을 볼까요? 4번. 대리권 없는 자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의 확답을 채구한 경우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뭐죠? 바라지 아니한 때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맞는 질문이고 여기서 바라지를 조심하셔야 돼요. 바라지를 뭐로 바꾸면요? 도달하지로 바꾸면 X입니다. 그죠? 그 기간의 확답이 도달하지 아니한 때는 그럼 뭐죠? X다. 왜 도달하지가 X냐면 최고에 대한 답장인 확답은 뭘 쳐요? 발신주의이기 때문에 최고 기간 내에 확답을 뭐만 하면 돼요? 발신만 하면 된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기셔서 30번입니다. 다음 중 의사표시 등이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모두 지적한 것은 기억,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증명 우편이 상대방의 주소지에 배달되고 반송된 적이 없어요. 도달된 것은 뭐죠? 간주되죠. 니은번 무권 대리인의 대리행위를 추인한다는 본인의 뭐가요? 등기 우편물이 상대방의 주소지에 배달되고 반송된 적이 없어요. 그러면 내용증명 우편이나 등기 우편이 배달이 됐고 발송됐고 반송도 되지 않고 있다면 도달된 것으로 뭐가 돼요? 간주가 되니까 기억 니은은 도달된 거죠. 디귿번 매수인이 대금을 이행기에 지급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지한다는 매도인의 일반 우편물이 상대방에게 배달됐어요. 일반 우편, 보통 우편에 대해서는 도달된 것을 뭐하지 않습니까? 추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또 뭐가 필요합니까?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현재 상태는 도달된 것으로 볼 수는 없어요. 1번 매매 계약을 취소한다는 등기 우편물입니다. 상대방의 주소지에 배달되었는데까지는 일단 도달된 거죠. 근데 문제는 현재 그 소지에 상대방이나 그의 가족이 거주하지 않고 주민등록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등기 우편이라 하더라도 지배 영역 내에 뭐 하지 않고 있죠? 진입하지 못하고 있죠. 실제로 거기에 뭐 하지 않고 있어요? 거주하지 않고 있습니까? 또 요지 가능성도 뭐가 되어 있죠? 결의되어 있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실제로 뭐 되지 않아요? 거주하지 않고 있다면. 따라서 리엇은 뭐죠? 도달되지 않죠. 미음번 채권 양도를 통지하는 등기 우편물이 채무자의 주소나 사무소가 아닌 어떻게 해요?
동업자의 사무소에 그 신원이 분명하지 않은 자에게 송달됐다면 이것도 명백해 지배 영역 내에 뭐하지 못하고 있죠? 진입하고 있지 않으니까 도달된 것이 아니죠. 따라서 기역 니은에서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31번입니다. 의사표시에 있어서 증명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증에 관한 것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편이기 때문에 그 모아에 나와 있는 문제를 고른 건데 일단 1번 모든 제3자는 선임을 뭐 받습니까? 추정받습니다. 따라서 통정 허위 표시에서 제3자 확인은 그 허위 표시의 무효를 주장한 자가 증명하여야 하고요. 2번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제3자 확인은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둘 다 뭐죠? 맞는 질문이죠. 3번 진위 아닌 의사표시 원칙이 뭐죠? 유효합니다. 따라서 진위 아닌 의사표시 상대방이 진위 아님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는 다였다는 것은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맞는 질문이죠. 4번 보통 우표는 도달됐음을 뭐하지 않습니까? 추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달됐음을 추정하지 않는다는 말은 바로 도달되지 않고 별도로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입증이 있어야 비로소 뭐죠? 도달이 된다는 의미거든요. 따라서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효력이 있는 의사표시를 보통 우편의 방법을 하였다면 송달의 효력을 주장한 자가 그 도달을 증명해야 한다. 맞죠? 왜요? 추정되지 않으니까 또다시 뭐가 필요한 거죠? 입증이 필요한 거죠. 5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서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라는 점과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은 표의자가 증명해야 한다. X죠. 중요 부분은 표의자가 입증하는 것이 맞지만 중대한 과실의 존재는 누가 입증합니까? 상대방이 입증해야 되므로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증명에 대해서 입증에 대해 어려워하신다면 여기 나와 있는 거 꼼꼼히 어떻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이제 심화 사례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죠. 몇 페이지로 가냐면 57페이지 12번으로 갑니다. 다시 한번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돼도 도달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뭐가 생깁니까? 효과가 생깁니다. 12번 갑은 을에게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법원에서 성년 후견 개시 선고를 받았는데 이거는 고려할 사항이 아니죠. 왜요?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요.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해 그 의사표시를 수령한 을이 수령 당시 미성년자예요. 요건 고려해야 되죠. 지금 미성년자라는 말은 수령자가 뭐죠? 수령 무능력자고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도달되지 않습니다. 왜요? 수령 무능력자니까. 다만 상대방은 도달됐음을 주장할 수가 있고요. 법정대리인이 안 때는 뭐죠? 도달이 되거든요. 따라서 맞는 것은 아주 쉬워요. 3번 보시면 갑의 의사표시를 을에 법정대리인 병이 도달을 안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게 맞는 거고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분위기 또 쌓여요. 1번 갑의 의사표시는 피성년 후유인의 의사표시므로 당연 무효이다. X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죠. 2번 을은 의사표시의 수령 당시 미성년자이므로 갑의 의사표시가 도달되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X 수령 무능력자 측에서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뭐죠? 가능하죠. 4번 갑은 그의 의사표시를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X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도달하게 되면 정상적 효과가 생기고요. 취소할 수 없습니다. 5번 갑이 피성년 유견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갑의 의사표시 소급화 효력을 상실한다. X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가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3번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을 찾는데 1번 갑이 그 소유 토지를
을에게 소가 매도한 후 매매 의사표시를 취소한다고 기재한 편지를 보냈지만 편지가 도달하기 전에 갑이 사망한 경우 취소 효과는 생기지 않는다. X.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가 사망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사망하더라도 도달하게 되면 효과가 생기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나머지 지문들 한번 좀 보시기 바래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4번 지문 한번 볼까요? 4번. 제3순위 저당권자의 기망에 의해 1순위 저당권자가 착오에 빠져 그 저당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2순위 저당권자가 선이라도 제1순위 저당권자는 의사표 취소로서 제2순위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게 맞는 지문이거든요. 뭔 또 개소리예요. 제3자는 새로워야 돼요. 다시 말하면 사기 전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만이 뭐죠? 제3자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이런 얘기거든요. 1순위 앞으로 갑으로 저당권이, 2순위 을 앞으로 저당권이, 3순위 병 앞으로 뭐가요? 저당권이. 이런 상태에서 갑이 사기당했다는 이유로 저당권을 뭐 했어요? 포기했죠. 그러면 을은 사기치기 전부터 이미 뭐가 되어 있었어요? 등기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니까 뭐 하잖아요? 새롭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나요? 그죠? 이미 그 전에 등기되어 있었잖아요. 이거는 통정허위 표시도 마찬가지예요. 갑이 통정허위 표시로 가장으로 포기해서 등기가 말소됐을 때 을은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니에요. 왜요? 통정허위 표시 전부터 설정 등기가 되어 있다. 뭐 하지 않습니까? 새롭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닙니까? 제3자가 아닙니다. 항상 제3자는 뭐 해야 돼요? 새로워야 제3자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4번입니다. 갑이 자신의 X부동산을 을에게 증여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었고 을이 그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갑과 을 사이 증여계약이 통정허위 표시에 해당하는 경우 그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물론 맞겠죠. 2번 갑과 을 사이 증여계약이 통정허위 표시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악의 병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물론 맞죠. 왜 이게 여기 나와있지? 3번 갑이 비진입 표시로 X부동산을 을에게 증여한 경우 을이 선이 무과실이면 갑과 을 사이의 증여계약은 유효하다. 맞죠? 진의한 의사표시는 원칙이 뭐죠? 유효한데 원칙에 따라서 유효하려면 상대방은 뭐 해야 됩니까? 선이고 무과하셔야 되죠. 4번 갑과 을 사이 증여계약이 비진입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갑은 선의 병에게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왜냐하면 진의한 의사표시 무효는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해요?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니까요. 5번 만일 갑이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을과 증여계약을 체결했다면 갑과 을 사이의 증여계약은 유효하다. X죠. 의사무능력죄 법률행위 뭐죠? 무효입니다. 이거 아마 제가 종합적인 문제니까 여기에 든 것 같고 이게 이제 26회 기출 문제인데 또 최근 출제 경향이기도 해요. 이렇게 그냥 사례를 하나 들고 그냥 뭐죠? 내용은 다양하게 집어넣는 종합적인 문제를 내는 경우도 많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시작하면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좀 일치 시켰습니다. 일치 쉬고 대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